K-스탠다드를 찾아서. 우리 가요도 재즈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까요? K-스탠다드의 의미와 가능성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친숙한 멜로디와 정감 어린 우리 가요를 재즈로 들어볼 텐데요. 특별히 이번 특집을 위해서 우리 가요를 우리 재즈 뮤지션들이 탁월한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올댓 재즈 추석 특집 3부작 K-스탠다드를 찾아서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합니다.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슬퍼 말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추석 특집 3부작 K-스탠다드를 찾아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죠. 황덕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웅산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들었어요. 이 곡이 원래는 80년대 발표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발라드죠. 그렇습니다. 아마 장덕 씨 이름을 기억하시는, 성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사실 참 보기 드문 싱어송라이터였고, 특히나 여성 작곡가였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했었죠. 그분이 썼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원래는 이은하 씨가 불러서 히트했던 곡인데, 네. 오늘은 그 곡의 이 리듬을 살짝 바꿔서 웅산 씨의 보사노바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네, 이 곡은 올데이 재즈 가족분들도 참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워낙 곡도 좋고 이 보사노바 느낌이 참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80년대 음악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보사노바라는 리듬이요. 원래 뭐 아시겠지만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1960년대 와서 그 브라질의 새로운 세대 작곡가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보다 좀 이렇게 그 가벼운 형태의 좀 경쾌한 형태의 어떤 리듬으로 바꾼 음악이 보사노바고 사실 이게 또 다시 쿨 재즈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미국 재즈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네. 이것이 재즈에만 그 영향력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팝 음악 전반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가요에도 80년대에 아주 본격적으로 도입됐던 리듬이 보사노바였습니다. 네, 우리 가요 중에서도 이 재즈한 보사노바 리듬이 들어간 곡들이 꽤 많이 나왔었고요. 예, 80년대 특히 그랬죠. 네. 예. 오늘 특집 마지막 시간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까지 소개된 우리 가요를 재즈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 가요하면 특별히 떠오르는 장르가 있죠. 발라드의 전성시대였어요, 그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만나봤던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해방 이후부터 70년대까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가요의 주류 메인스트림은 역시 트로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트로트 가수들이 뭐 가수왕을 차지하고 그의 최고의 히트곡으로 떠올랐던 곡들이 다 이제 트로트 넘버들이었는데 네. 그런 가운데서도 1930년대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주 그 일제 시기부터 미국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곡들이 간간히 이제 1930년대 말부터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는 미군이 이곳에서 주둔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풍의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음악들이 대중음악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1980년대 오면 소위 이제 그 트로트가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요 시장을 80년대 소위 어떻게 보면 한국 스타일의 또 미국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트로트로부터는 완전히 결별한 새로운 소위 발라드 음악들이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로 등장하게 네. 됩니다. 어떤 가수들이 있었죠? 뭐 사실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수는 역시 이문세 씨라고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뭐 조덕배 씨, 그리고 이광조 씨, 뭐 변진섭 씨, 또 뭐 그밖에도 많은 발라드 가수들이 이때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80년대 대중들의 정서를 완전히 뒤바꿔놨던 시기가 당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발라드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인데 사실 또 발라드가 뭐냐 하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발라드가 어떤 음악인가요? 글쎄요, 뭐 참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느리고 그 좀 아름다운 선율의 그 음악을 보통 발라드라고 부르죠. 근데 그 어원은 사실 13세기 그 유럽의 음유시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의 구조가 이렇게 보면요, 보통 사행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두 번의 소위 반복구가 앞에 소위 그 반복절이 두 번 반복되고 네. 중간에 변형된 소위 새로운 구절이 한번 다시 소위 그 가교 역할을 놓는 형태로 그 새로운 구절이 등장한 다음에 다시 앞에 반복됐던 식구가 다시 재반복되는, 그래서 보통 AAB의 형태로 그 진행되는 네. 그런 그 시의 형태였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20세기 초엽에 미국의
대중음악 파퓰러 넘버에서 작곡가들이 소위 선택하는 하나의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AABA 형태의 가요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죠. 네. 뭐 대표적인 예로 The Man I Love, 뭐 My Funny Valentine, 뭐 God Bless the Child, 뭐 이런 곡들이 전부 다 사실은 AABA 형태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좀 느린 박자를 가지고서 이런 곡들이 만들어졌다고요. 네. 이것이 하나의 발라드의 원형이 됐는데 물론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정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한국 음악, 우리 대중음악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죠. 네. 유독 이런 발라드 곡들이 재즈 스탠다드로 참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네. 특별히 어필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런 형태의 곡들이 단순하면서도 대중들이 쉽게 머릿속에 이렇게 인지되는 그런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위 형식도? 노래의 형태도 네. 굉장히 단순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재즈 뮤지션들은 그 소위 A가 두 번 반복되고 B가 되는 요 브릿지 부분, 이 부분에 굉장히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즉흥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재즈 뮤지션이라고 하면 AA 부분은 주 멜로디로 연주하다가 B 부분에 소위 이제 브릿지 섹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가서는 그 재즈 연주자가 즉흥으로 그 부분을 받아서 멜로디를 처리하고 다시 A로 넘어가는. 그래서 소위 이제 제일 대표적인 곡의 이 AAB의 형태의 곡이 I Got Rhythm이라고 하는 그 거시인의 작품이었죠. 네. 그래서 그 B 체인지를 즉흥 연주로 연주할 때 소위 이제 리듬 체인지, I Got Rhythm의 리듬을 줄여서 리듬 체인지라고 보통 불리는데 네. 그 부분은 아주 주안점을 두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 재즈 연주할 때요. 그래서 이제 재즈 뮤지션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 형태가 즉흥 연주할 때 굉장히 좋은 하나의 소재로 사용이 되죠. 예, 찰리 파커도 이런 형태의 곡들을 많이 썼고요.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발라드를 재즈로 만나볼 텐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80년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발라드 가수 이문세 씨의 노래예요. 사실 2011년 12월 올드재즈 공개 방송에서 이 곡을 재즈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올드재즈가 K-스탠다드를 찾는 작업을 이전부터 해왔던 거죠. 민경인 밴드가 아주 멋있게 편곡한 곡인데요. 그때 라이브 실황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4분의 5박자로 편곡해서 연주하고 있는데 색소포니스트 이정식 씨도 함께했습니다.
이문세 씨의 노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민경인 밴드의 라이브 연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정식 씨의 연주를 자주 듣게 됐는데 네, 색소포니스트 이정식 씨가 참여하셨죠. 역시 발군의 연주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민경인 씨의 편곡도 참 그 개성 있었고요. 4분의 5박자 중간에 막 테이크 5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네. 재밌는 연주였습니다. 네. 예. 이문세 씨의 노래들 이 곡 말고도 재즈로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예. 이문세 씨의 노래는 바로 작곡가 이영훈 씨의 곡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참 그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죠. 예. 감성도 그렇고 예. 재즈로 연주하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재즈 연주자들이 많이 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작곡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즈적으로 조금만 화성적으로 좀 리하모나이즈 시킨다면 좀 화성을 좀 또 재밌게 만들어내면 대중들도 좋아하고 또 훌륭한 재즈 작품들이 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매력 있게 재탄생한 곡들 만나보고 싶네요. 예. 네, 80년대 발라드에서도 기억해야 할 분이라면 조덕배 씨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이 국내 싱어송라이터인데 이렇게 보사노바 음악에 천착해서 들어갔던 분도 참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애수띤 목소리, 또 훌륭한 가수이시고 그래서 정말 또 이 보사노바 리듬은 재즈의 리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굉장히 발굴해야 될 레퍼토리들이 조덕배 씨의 작품 속에서도 많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곡들이 많죠. 그대 네. 내 맘에 들어오면, 꿈에, 또 나의 옛날 이야기 이런 곡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 특집을 위해서 나의 옛날 이야기를 재즈 보컬리스트 허소영 씨가 라이브로 녹음했습니다. 재즈 보컬 허소영 씨가 노래하는 나의 옛날 이야기 들어보시죠. 처음에 80년대에 나왔던 노래들 중에서 이것저것 찾아봤었는데요. 워낙에 이 곡은 제가 노래를 불렀을 때 되게 아름다운 가사겠다. 그리고 제가 다 알고 있는 말이니까 이런 곡들을 제가 좋아하는 리듬에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편곡을 좀 해봤어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런 옛날 가요들 정말 좋은 보사노바 리듬의 곡들도 한번 많이 불러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다른 저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필요했던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확실히 제가 다른 나라 언어로 노래를 더 자주 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기는 하죠.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다 느껴서 다 알고 하는 말이니까. 나중에 꿈인데요. 이런 작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있는 곡을 제가 리메이크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제가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니까 한국말로 된 앨범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 날을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나는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습
무정한 사람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허소영 씨의 목소리, 베이스의 송인섭, 피아노의 전용준 씨였습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들어봤어요. 와, 좀 새로운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역시 그 허소영 씨는 재즈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뭔가 훨씬 더 좀 그 보사노바하고는 좀 거리를 둔 전통적인 좀 발라드에 더 가깝게 노래를 불렀는데 조덕배 씨의 작품이 아주 새롭게 들리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에도 역시 기억될 만한 참신하고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들이 등장하죠. 싱어송라이터들의 곡들이 또 후배 뮤지션들에게 또 재즈 뮤지션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90년대가 돼서는 사실은 문화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해외 대중음악을 거의 동시대적으로 그때 이제 접하게 되는 그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좋아하는 팝과 미국에서 좋아하는 당대 히트곡들이 전혀 달랐는데 90년대 오면 그것이 미국에서 히트했던 곡들이 동시에 한국에서도 히트하는 그런 현상들을 막 보여주게 되고 네. 마음 놓고 보다 이제 외국 음반들을 막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싱어송라이터들의 작품은 물론 한국적인 색깔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이미 국제적인 언어를 굉장히 충분히 담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작품들을 캐낼 수 있는 시기의 음악들이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 분들이 있었죠? 사실은 뭐 80년대 이미 그 어떤 날이라는 그 듀오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이 조동익 씨 그리고 또 이병호 씨 두 분이 만들었던 프로젝트 음반인데 그 그룹이었는데요. 이분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 부지부식간의 ECM 음악의 사운드가 오.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팬 메스니의 영향도 굉장히 다분히 보이고 또 재즈를 이미 포크 음악하고 굉장히 많이 섞어서 연주를 했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음악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피아노 솔로가 나오는데 하면서 귀 기울여 들어오고서 아이너 크레딧 보면 이민건 씨의 피아노 솔로가 그때 등장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재즈 기타도 굉장히 멋있게 이병호 씨가 연주했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음악적인 자산은 우리가 사실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거의 정답을 지금 재즈 뮤지션들이나 재즈 팬들에게 거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다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잊지 않고 좀 캐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뭐 유지아 씨의 작품이야말로 사실 뭐 그 어떤 코드의 진행이나 화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당시에도 새로웠고 지금도 재즈 뮤지션들이 굉장히 그 새롭게 손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작품들이라고 보이고요. 네. 김현철 씨의 보사노바는 뭐 여러분들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네, 같습니다. 춘천 가는 기차 같은 곡들. 그렇습니다. 있죠. 많은 분들을 춘천 가게 만들었죠. 네. 이런 곡들이 있는데 어떤 날과 또 김현철 씨 대표곡을 우리 재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이 86년에 발표한 오후만 있던 일요일을 피아니스트 비완 씨와 보컬리스트 써니킴의 연주로 들어보고요. 춘천 가는 기차 참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시 연주했는데 나혜경 씨가 보사노바로 불렀어요. 같이 이어서 들어보죠. 우후후후
5분만 있던 일요일 눈을 뜨고 하늘을 보니 짙은 회색 구름이 나를 부르고 있네. 생각 없이 걷던 길 옆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나를 바라보던 하얀 강아지 이유 없이 달아났네. 나는 노란 풍선처럼 달아나고 싶었고 나는 작은 새처럼 날아가고 싶었네.
오후만 있던 일요일 예쁜 비가 왔네. 오후만 있던 일요일 포근한 밤이 왔네. 조금은 지쳐 있었나 봐. 쫓기는 듯한 내 생활,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몸을 부대어 보면 힘들게 올라탄 기차는 어딘고 하니 춘천에 지난 일이 생각나. 차라리 혼자도 좋겠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네. 그리운 사람, 차창 가득 뽀얗게 서린 입김을 닦아내보니 흘러가는 한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술 한잔 마시고 싶어. 저녁 때 돌아오는 내 취한 모습도 좋겠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네. 그리운 사람, 그리운 모습. 오후만
오후만 있던 일요일 어떤 날의 곡을 비안 씨의 피아노 연주, 써니킴의 보컬 연주로 들어봤고요. 나혜경 씨가 다시 부른 춘천 가는 기차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역시 그 써니킴의 목소리는 이런 곡을 해석하기에 정말 가장 적합하지 않나.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도 그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날이 연주했던 그 오후만 있던 일요일, 그 곡이 갖고 있는 아주 나른하면서도 그 형언할 수 없는 정서를 굉장히 즉흥적으로 잘 풀어내셨던 것 같고요. 나혜경 씨의 춘천 가는 기차도 참 역시 여성분의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산뜻한 느낌이 예, 있죠. 코스모스가 이렇게 한들한들 휘날리는 예, 경춘선 길이 생각이 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9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가요가 한층 다양해졌고 참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이 곡들 중에서 우리 재즈로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곡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일이 호명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작곡가분들, 또 훌륭한 어떻게 보면 90년대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좀 2000년대 성장하신 분들에게 좀 서운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시절을 추억하는 지금 30대 분들, 뭐 40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 가운데서도 김광석 씨 노래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포크 음악이 70년대 전성기를 누렸지만 90년대에서 포크씬에서 김광석 씨의 영향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당시에 386 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80년대가 굉장히 정치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 시절에 이렇게 마음 깊이 묻어두고 있던 어떤 회한이랄까 이런 것들을 90년대 와서 뒤돌아보면서 뭔가 이렇게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만들었던 노래가 김광석 씨의 노래가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 항상 어떤 깊은 울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특집을 위해서 특별히 녹음했습니다. K-스탠다드 라이브 마지막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김광석 씨가 1992년에 발표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곡을 색소포니스트 최경식 씨가 연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사춘기 때 들었던 가수들 중에 유일하게 가장 좋아하는 가수고 저의 감성과도 잘 맞는 분이라 이 곡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 곡은 발라드로 한번 연주해보고 싶은 생각도 예전에 한번 했었고요. 멜로디가 너무 색깔이 짙어서 김광석 씨만의 그런 독특한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코드를 편곡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저는 멜로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감수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곡들이 너무 좋은데 특히 이 곡이 너무나도 저의 생활과 가장 잘 맞는 가사에서 오는 그런 분위기를 가사를 빼고 멜로디에서 그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톤을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색소포니스트 최경식, 베이스의 전재근, 기타의 박상현 씨 연주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좀 아쉬움과 뭔가 이런 그런 느낌이 마음에 있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이 김광석 씨의 노래를 색소폰 연주로 들으니까 뭔가 좀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든데 그쵸, 싸한 예, 가을바람이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참 좋았습니다. 예. 네, K스탠다드를 찾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K스탠다드 과연 3부작으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많고 시간이 예. 부족하더라고요. 예, 뭐 충분히 이야기 못 나눈 부분도 참 많은 것 같고 아쉬움도 드는데 뭐 이번만이 기회가 아니겠죠. 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호식 PD께서만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아니, 작업들 앞으로. 그 명절 때 앞두고서 계속 이걸 명절 때 하는 뭔가 특집 코너로 계속 한다면 뭐 설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이때 특집 프로로 연간 계속 기획을 잡아서 이걸 진행하면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라이브러리가 구축되지 않을까. 그러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재즈 스탠다드 넘버 우리가 좀 더 자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런 예. 작업들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K스탠다드를 찾아서 사흘간의 여행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끝곡은 90년대에 등장한 듀오죠. 패닉의 달팽이를 이명건 트리오가 연주했어요. 예, 저도 아주 참 좋아하는 버전입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K스탠다드 추석 특집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덕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